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의 9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 직원들이 연신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커피 향이 물씬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은 바로 동네 주민입니다. 동네 주민이 직접 음료를 내려주는 만큼 분위기도 매번 화기애애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배웠고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카페입니다. 이용해 주세요. 이럴 때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것도 좋았어요. 온양 원도심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 3명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연결하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연결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양성평등 거리가 우리 카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내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산시는 과거 질비했던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든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이 마을 카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시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을 카페가 온양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도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되는 등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종시에서는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또 다른 규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이 같은 행위가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오토바이만큼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히 타야겠다 생각 항상 하면서 타죠. 이와 함께 이제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범칙금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종시에선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업체만 3곳에 모두 8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세종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안전. 규제 완화 첫날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가 우려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 곳곳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전동 킥보드는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보다 초과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해 그 이전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국비 규모도 확장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을까요? 송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남은 내년 국비 예산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4천억 원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 늘어난 건데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2021년 최종 정부 예산 규모는 총 7조 8,06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1조 2,539억 원, 아산 1조 3,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5,930억, 서울 세종고속도로 3,923억, 천안-아산 고속도로 1,073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나란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 261억 원, 천안-아산 KTX 역세권 집적지구 68억 원, 천안사랑 상품권 2천억 발행을 위한 보전금 104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성안 종축장 이전 사업 43억 원은 새로 확보했고 천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정부안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는 677억 원을, 천안시는 3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2020년 국비 확보로 반영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택지 개발과 같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행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지나도록 세종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둘러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 10년 동안 주택과 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정 비율은 법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다 돼가도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LH 개발이익금의 환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설립된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LH는 개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에는 전체 건설 사업 중 일부가 준공된 경우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안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LH는 이 사업이 전체 그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2030년 이후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희 쪽 의견은 건물 등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이 완료된 만큼 1단계 건설 과정에서 얻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관련 법상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이 준공된 시점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세종시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단계 지나서 5년이 지나면은 그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법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금을 금년 내 2020년 1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은 이 개발이익 환수는 소멸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간도 없고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LH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자동 연장된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LH와 협의를 통해 개발이 준공된 행복도시 1, 2, 3 생활권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북과 전남 등 고변형성 AI가 가금류 농장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충남도는 철새도래지 하천변에 일반인 출입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교천변에 조성돼 있는 야영장입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야영장에는 여러 동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에는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철새 이동이 많은 국교천 바로 옆 파크 골프장에는 여전히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AI 확산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장 주차장마저 하천변에 있어 AI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을 통해 먼 곳까지 전파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2일부터 당분간 휴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격일제로 운영하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주부터는 시작한대요. AI 확산으로 정부와 충남도, 지자체가 하천변 출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가금류 농가나 출입 차량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출입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 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고하고 자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방역 동참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거리두기 방역 준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은 먼저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외출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유증상 시 선별 진료소 즉시 방문 등을 수능 수험생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내년 1월 3일까지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밀폐와 밀집, 밀접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17개 읍면동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무게 제한이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100리터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단의 조치로 일부 지자체와 천안에선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봉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느라 환경미화원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가정에선 대부분 10에서 20리터 봉투를 사용하지만 가끔씩 등장하는 100리터 봉투는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버겁습니다. 50리터 이상의 봉투는 리터당 0.25kg의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100리터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100리터 위에 꼬리 물기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혼자는 사실상 드는 거는 이제 어려운 게 너무 많고요. 둘이서 같이 꼭 해야 되는데 둘도 어려운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이제 100리터 자체는 이제 사실 좀 저희한테는 궁극적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앞서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이런 이유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골칫거리였던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천안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새로 선보일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기존 50리터와 100리터 봉투의 중간 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한 무게가 25kg지만 압축해서 버리는 경우는 최대 무게가 45kg까지 늘어나서 환경미화원들의 신체 손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제작된 100리터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로 환경미화원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해진 용량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10월 아산시가 중부권 최초로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막상 운영에 들어가 보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산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입니다. 부지 1,100여 제곱미터에 모두 29면으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이용 신청을 받았는데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는 등록 대수가 없고요. 12월 달에는 아직까지 지금 등록하신 게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의 경사가 심하다는 것. 차량 높이와 무게가 있는 캠핑카의 경우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경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출입구와 반년 단위로 이용권을 사야 하는 점 등도 불편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 바로 앞에 차량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객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아산시는 2천만 원을 더 들여 캠핑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주차 보조 장치를 이번 주 내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기권 기간 등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조치하는 한편 동호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권 최초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홍보 활동을 펼친 아산시. 하지만 정작 캠핑카 이용객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당 차원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가 나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단계적 국회 이전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서 국회의 완전 이전을 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7월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의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모두 11개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관련 용역 보고서를 통해 유력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27억 원을 반영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국회의 완전 이전인데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9월 세종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야당과의 국회 특위 만드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야당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압력도 더 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 단계적 이전 계획에 대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좀 정책 경쟁에 나서실 필요가 있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 도심에서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조를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동물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의 한 공터. 화단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겁니다. 결국 구조단이 도착해서야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날개가 부러져가지고요. 이렇게 안 하면 퍼드덕거려가지고 더 부상이 입어요. 응급 조치를 끝낸 황조롱이는 세장에 담겨 구조센터로 옮겨집니다. 고층 건물이고 유리가 좀 많잖아요. 요새 건물이. 그러니까 유리에 부딪히거나 뭐 해가지고. 유리창과 충돌에 다친 솔부엉이부터 덫에 걸린 너구리까지. 지난 3년간 천안과 아산, 세종 지역 도심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은 모두 2,298마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독수리와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도 329마리나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뒤 자연으로 돌아가는 개체 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때문에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견한 야생동물의 사진과 현 상태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구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가지 등으로 야생동물의 시야를 차단하여 안정감을 주거나 상자 등에 야생동물을 담아서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다만 부상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 순환을 당하고 있는 야생동물들.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천천히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 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도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되는 등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는 세종시에서는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또 다른 규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이 같은 행위가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오토바이만큼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히 타야겠다 생각 항상 하면서 타죠. 이와 함께 이제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범칙금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종시에선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업체만 3곳에 모두 8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세종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안전. 규제 완화 첫날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가 우려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 곳곳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전동 킥보드는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보다 초과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해 그 이전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국비 규모도 확장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을까요? 송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남은 내년 국비 예산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4천억 원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 늘어난 건데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2021년 최종 정부 예산 규모는 총 7조 8,06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1조 2,539억 원, 아산 1조 3,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5,930억, 서울 세종고속도로 3,923억, 천안 아산 고속도로 1,073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나란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스타트업파크 261억 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집적지구 68억 원, 천안 사랑 상품권 2천억 발행을 위한 보전금 104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성안 종축장 이전 사업 43억 원은 새로 확보했고, 천안산 강소 영구 개발 특구 육성 사업은 정부안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는 677억 원을, 천안시는 3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2020년 국비 확보로 반영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택지 개발과 같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행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지나도록 세종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둘러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 10년 동안 주택과 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정 비율은 법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다 돼가도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LH 개발이익금의 환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설립된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LH는 개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에는 전체 건설 사업 중 일부가 준공된 경우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안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LH는 이 사업이 전체 그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2030년 이후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희 쪽 의견은 건물 등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이 완료된 만큼 1단계 건설 과정에서 얻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관련 법상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이 준공된 시점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세종시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단계 지나서 5년이 지나면은 그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법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금을 금년 내 2020년 1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은 이 개발이익 환수는 소멸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간도 없고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LH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자동 연장된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LH와 협의를 통해 개발이 준공된 행복도시 1, 2, 3 생활권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북과 전남 등 고변형성 AI가 가금류 농장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충남도는 철새도래지 하천변에 일반인 출입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교천변에 조성돼 있는 야영장입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야영장에는 여러 동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에는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철새 이동이 많은 곡교천 바로 옆 파크 골프장에는 여전히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AI 확산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장 주차장마저 하천변에 있어 AI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을 통해 먼 곳까지 전파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2일부터 당분간 휴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격일제로 운영하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주부터는 시작한대요. AI 확산으로 정부와 충남도, 지자체가 하천변 출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가금류 농가나 출입 차량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출입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 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고하고 자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방역 동참이 필요합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거리두기 방역 준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은 먼저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외출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유증상 시 선별 진료소 즉시 방문 등을 수능 수험생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내년 1월 3일까지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밀폐와 밀집, 밀접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17개 읍면동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무게 제한이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100리터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단의 조치로 일부 지자체와 천안에선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봉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느라 환경미화원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가정에선 대부분 10에서 20리터 봉투를 사용하지만 가끔씩 등장하는 100리터 봉투는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버겁습니다. 50리터 이상의 봉투는 리터당 0.25kg의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100리터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이제 100리터 위에 꼬리 물기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혼자는 사실상 드는 거는 이제 어려운 게 너무 많고요. 둘이서 같이 꼭 해야 되는데 둘도 어려운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이제 100리터 자체는 이제 사실 좀 저희한테는 궁극적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앞서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이런 이유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골칫거리였던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천안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새로 선보일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기존 50리터와 100리터 봉투의 중간 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한 무게가 25kg지만 압축해서 버리는 경우는 최대 무게가 45kg까지 늘어나서 환경미화원들의 신체 손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제작된 100리터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로 환경미화원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해진 용량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의 9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 직원들이 연신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커피 향이 물씬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은 바로 동네 주민입니다. 동네 주민이 직접 음료를 내려주는 만큼 분위기도 매번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배웠고요. 안녕하세요, 뭐 브릿지 카페입니다. 뭐 이용해 주세요 이럴 때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것도 좋았어요. 온양 원도심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 3명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연결하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양성평등 거리가 우리 카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내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산시는 과거 질비했던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든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이 마을 카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시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을 카페가 온양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0월 아산시가 중부권 최초로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막상 운영에 들어가 보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산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입니다. 부지 1,100여 제곱미터에 모두 29면으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이용 신청을 받았는데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는 등록 대수가 없고요. 12월 달에는 아직까지 지금 등록하신 게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의 경사가 심하다는 것. 차량 높이와 무게가 있는 캠핑카의 경우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경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출입구와 반년 단위로 이용권을 사야 하는 점 등도 불편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 바로 앞에 차량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객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아산시는 2천만 원을 더 들여 캠핑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주차 보조 장치를 이번 주 내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기권 기간 등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조치하는 한편 동호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권 최초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홍보 활동을 펼친 아산시. 하지만 정작 캠핑카 이용객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당 차원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가 나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단계적 국회 이전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서 국회의 완전 이전을 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7월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의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모두 11개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관련 용역 보고서를 통해 유력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27억 원을 반영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국회의 완전 이전인데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9월 세종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야당과의 국회 특위 만드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야당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압력도 더 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 단계적 이전 계획에 대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좀 정책 경쟁에 나서실 필요가 있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 도심에서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조를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동물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의 한 공터. 화단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겁니다. 결국 구조단이 도착해서야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날개가 부러져가지고요. 이렇게 안 하면 퍼드덕거려가지고 더 부상이 입어요. 응급 조치를 끝낸 황조롱이는 세장에 담겨 구조센터로 옮겨집니다. 고층 건물이고 유리가 좀 많잖아요. 요새 건물이. 그러니까 유리에 부딪히거나 뭐 해가지고. 유리창과 충돌에 다친 솔부엉이부터 덫에 걸린 너구리까지. 지난 3년간 천안과 아산, 세종 지역 도심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은 모두 2,298마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독수리와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도 329마리나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뒤 자연으로 돌아가는 개체 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때문에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견한 야생동물의 사진과 현 상태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구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가지 등으로 야생동물의 시야를 차단하여 안정감을 주거나 상자 등에 야생동물을 담아서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다만 부상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 순환을 당하고 있는 야생동물들.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